네, 만약에 연 10%를 주는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창 급성장 중인 P2P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만큼 투자 위험과 부작용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뉴스핌의 이광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P2P 투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P2P 투자가 대체 뭘까요? 네, 먼저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그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음원을 구하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이제 뭔가를 받아서 예.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죠. 네네. 예. 그때 상대방이 로그아웃을 하면은 다운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피어투피어, 즉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서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원리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 개념을 그대로 금융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P2P 투자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은 다음에 중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P2P 업체들이 대출하는 사람과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P2P 업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점검한 다음에 예. 적정한 대출 금리와 한도로 그 정한 다음에 그 이 대출권을 공제하면 투자자들이 만기나 수익률, 그 신용도 등을 검토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후 정해진 이자를 월마다 받고 만기 시에 원금까지 받는 식입니다. 듣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 최근에 이 P2P 금융에 대한 언론 보도도 많아지고 있죠. 주변에 뭐 P2P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015년에 P2P 업체 27곳이 누적 대출액이 약 400억 원대였는데요. 예. 지난 4월 기준으로 업체 수는 약 150여 곳이 됐고 누적 대출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6천억 원대 수준이었던 누적 대출액이 올해 1분기에만 40% 넘게 성장한 겁니다. 1분기에만 40%요. 네. 굉장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P2P 금융 플랫폼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출자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예.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예. 최근 시중금리의 적금금리 몇 %인지 아십니까? 한 2.5% 정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떼어서 꾸준히 넣어야 뭐 많아야 뭐 2% 안팎 수준의 네네. 이제 그 정도 수준만 손에 쥐게 되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적금은 과거처럼 자산 증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돈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개념이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그렇겠죠. 상황인데요. 그런데 P2P 업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일로 따지자면 약 10% 안팎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그렇게는 겁니다. 많이 줍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세금 등을 따져도 약 7% 수준을 갖게 되는데요. 네. 대출자 입장에서는 사금융보다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자면 좀 거창하긴 한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사실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P2P 업체를 통해서 투자한 자금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예. 만약 자신이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구제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P2P 업체들이 대출 심사와 중개만 할 뿐이지 엄밀히 따지자면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원금을 구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투자자를 보호한 장치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실제로 원금까지 잃은 투자자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P2P 업체 머니옥션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예. 투자자들의 가상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이제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또 사기도 있었는데요. 존재하지도 않은 대출자를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모집한 골든피플이 그 예입니다. 예.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됐고 투자자들은 100원 한 장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당국에서도 사실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P2P 대출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예. 금융위원회에서도 작년 5월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예. 지난 5월이죠.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P2P 업체들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투자금을 맡겨서 별도로 관리하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말고 좀 더 믿을 만한 곳에 보관해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업체당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좀 줄이고 싶은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피델리스와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P2P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산운용사가 P2P 플랫폼 업체로 엄선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완충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공모는 없고 이제 사모펀드로 설정돼서 대중적인 투자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네. 뭐 거액자산가들은 이쪽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는. P2P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를 좀 해봐라. 뭐 네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였습니다.